인정 상여의 기속 시기는 근로를 제거한 날이 속하는 3년도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인정상여 맞죠? 잉여금 처분 상여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속한, 그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 그죠? 사업연도에 귀속을 따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건 아니다.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63번 볼게요. 서울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삼일 씨는 일시적 거래인 부산의 직원들한테 ERP 사용 방법을 강의하고 강사료 500만 원을 받았다. 다음 중 강사료 관련된 올바르지 않는 것. 뭐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사는 기타 소속이 될 것이고, 강사료는 인적 용역에 해당이 되고, 소득금액 계산 시 실제 발생한 비용과 관계없이 의제 필요 경비 총수익금의 80%가 아니고요, 60%가 됩니다. 2019년도 그죠? 올해 입장에서는 바로 60%가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기타 소득은 현금주의를 기속을 봅니다. 지급받는 날이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금액 300만 이하라면 분리과세 중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정답은 2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볼게요. 우리 소득세법상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결손금은 사업소득에만 나타날 것이고, 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요, 다른 소득에 통산하지 않고 다음 연도 이월 맞고요. 사업소득에 발생한 결손금은 법정 순서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에 공제되죠. 그죠? 결손금은 그 다음에 4니까 근년기 이배로 우리가 공제합니다.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제하고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에 내에서 우선 공제하고 공제되지 않는 금액은, 아니 분류소득 가면 안 돼요. 이쪽은 가면 안 돼요. 종합소득 내에서 해야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종료부터 10년 내에 그죠? 종료하는 금액에서 소득금액 계산 시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신용카드는 근로소득자만 돼요.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면 안 돼요. 2번이고, 최저사용액이 1900의 25%가 최저사용금액이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 내는 뭐 제세공과금과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 맞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면 66번인가요? 네, 다음에 김삼일 씨가 보험료 소득공제하고 보험료 그 다음 보험료 세액공제 있죠.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요거는 그죠? 요거는 대상이 뭡니까? 보험료 세액공제고 보험료 소득공제고, 보험료 세액공제는 저축성은 안 되고, 요거는 되는데 말이에요. 자동차 보험료는 여기에 100만 원 한도잖아요. 100만 원 한도니까 이건 12%가 되겠습니다. 8, 26에 96만 원, 9만 6천 원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한도가 뭡니까? 100만 원 되겠다. 그죠?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곱하기 15%가 되겠습니다. 그럼 15만 원 되겠네요. 그죠? 그럼 24만 6천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312만 원이 되고 24만 6천 원, 세액은 24만 6천 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7번 볼게요.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봐라. 원천징수 제도는 우리 과세관청에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원천징수의 비용 절약과 징수사무의 간소화를 이렇게 하고, 조기 확보와 정부 재원의 평준화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원천징수는 세금의 탈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원천징수는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세금을 집중시킵니까? 매달 내니까, 그죠? 매번 내니까 분산하는 효과가 집중이 아니죠,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68번 가볼게요. 장난감을 만드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장개인 씨는, 그러니까 장개인 씨가 아마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죠? 사업소득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5월달에 신고해야 되는데 직장생활하는 친구들은 안 한대요, 별들. 그래서 담당 세무사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잘못된 내용이 뭐냐 이거죠. 한 기장이 잘못된 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5월달에 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지. 직장은 종소세 신고 5월달에 안 하던데,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있는 분께서는 연말정산했다라면 별도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저는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나요?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도 격비 등으로 말도 안 되죠. 안 된다. 그죠? 또 성실사업자라면 받을 수 있는데 얘도 지금 현재 위에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니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3이 잘못됐다. 표준소득 공제. 사업소득자도 세액공제가 일정한 금액이 이하라면 이거 7만 원 무조건 표준세액공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9번 볼게요.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그렇게 돼 있네요. 양도소득은 올바르지 않는 거. 양도소득은 일정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고 우리 법에서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이 아니지만 대주주 거래분하고 장외거래분은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맞고요. 1세대 1주택은 과세하지 않지만 고가주택은 그저 하고 있어요. 제외하면 비과세를 정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형식을 띠고 있는 양도담보는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담보를 목적으로 가져가서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걸 이전하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의 양보담보 대상 자산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 정답은 3번이 잘못됐고 우리가 예정신고는 양도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하면 가산세가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득세법상의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소득세권 신고 납부에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양도소득세는 아까 양도로 속하는 달말 2개월 내에 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6개월간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에 11월 말, 8월 말, 법인세 아니죠? 11월 30일까지 중간에 답은 2번이 잘못됐네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고 휴폐업을 현황보고서,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자의 기본사항과 휴폐업을 기재한 현황보고서, 사업자 현황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치세 신고했기 때문에 현황신고로 가름했기 때문에 대부분 면세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이고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보고해야 맞습니다. 자, 71번 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면세사업자만을 영위하는 사업종은 없고 제한을 주고 모든 납세의무가 있고 부가치세 이거는 영리의 목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영리 의무에 불과하고 부수 제한은 그저 주된 자의 과세 여부에 따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이 틀린 부분이에요. 72번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면세사업자는 뭐야 면세금 못 받고 면세사업자는 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면세사 시죠 뭐 말이야. 부가치세법상에 뭔가 사업자 등록을 면세사업자는 하지 않아요. 겸용사업자는 일반 과세하고 면세사업자를 겸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맞고요. 집에 있는 폐품을 일시적으로 파는 경우는 사업성이 없죠. 일시유가증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3번 볼게요. 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올바르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사업장 올바르지 않는 것.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각각 별도의 사업장 등록을 해야 되고 직매장은요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 하치장은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죠. 해당되지 않는데 해당한다 해서 틀린 것 같습니다. 뭐 임시사업장인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에 포함하는 걸로 봐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4번 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총괄 납부 승인 받은 자는 내부 거래 하더라도 보지 않고요. 그럼 맞네 1번.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봅니까? 건설자재 일부 또는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뭔가 건설은 용역이니까 재활공급 아니고 용역공급. 광고 선전 목적에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주는 견본품은 공급하는 것은
공급을 보지 않고요. 대가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아닙니다. 대가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우리 근로 용역이라 할지 이런 것들은요.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요거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영세로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율 제도는 이중과세 조정이고요.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해서 영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면세 포기에 우리가 면세 포기의 사유에 보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면세 포기를 허용해 주는 입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당연히 일반 과세사업자니까 당연히 뭐예요? 재반 의무를 입력하고 당연히 그죠. 납부세, 매입세 공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76번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제조하는 까지의 내역인데 판매하는 까지의 사업의 일기 확정 신고의 거래 내역이고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이게 팔았다 이거잖아요. 매출. 그럼 판매한 거는 매출 면세사업자에 팔든 과세사업자에 팔든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과세표준은 뭐예요? 과세표는 과표는 5천 되겠어. 5천이고 그러면 500만 원 세액은요. 당연히 500만 원 되겠네요. 500만 원. VT는 맞추세요. 얘는 부가세 포함이니까 300만 원 매입세 공제 받아 먹네요. 그죠? 그러면 납부세액은 20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과세사업자한테 판매한 2천원 과표에 포함되고 면세사업자한테 판매한 3천원 과표에 포함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죠? 우리 회사가 지금 면세사업자가 아닌데 판매한 사람이 누군지는 관계없다 이 말이죠. 원재료 할 때 3명 매입세 공제되고 그죠? 누락할 때 확정돼 할 수 있다는 거. 자, 77번은 간주시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치세법에 우리가 사업을 폐지하고 잔존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간주 공급은 일단은 그죠? 토지 같은 경우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대상이 안 되고 비상각 자산은 시가에 하고 상각 자산은 이거는 간주시가에 하죠. 그죠? 간주시가. 간주시가의 정의는 취득가액에서 곱하기 1 빼기 체감률인데 체감률은 지금 건물인 경우에 5%가 됩니다. 경과된 과세 기간수를 곱하는데요. 지금 내가 지금 하려고 한 게 2017년도 2기잖아요. 2017년. 얘는 경과된 게 아니죠. 얘 빼고 취득일로부터 헤아려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1기니까 2013, 2014, 2015, 2016, 그 다음에 2017 이렇게 되네요. 요거는 4월이니까 2기, 얘도 2기, 얘도 2기, 1기, 2기, 요거는 1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2017년도는 지금 2기는 빼고 여기 되네. 그럼 토탈 9기가 되네요. 그럼 여기가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1억이 되네. 1억에서 곱하기 1 빼기 5% 곱하기 경과된 9. 그럼 55%니까 5,500이다 이 말이네요. 그럼 요거랑 요거 두 개 합하면 7,500이 뭡니까? 그죠? 정답이 되겠습니까? 그럼 750만 원 세금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주시가 잘 출제되니까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우리 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올바르지 않는 거 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을 하고 받고 5년 보관하면 되겠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발행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 해당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그죠 세금계 맞습니다. 관할 세무서장한테 얘기해서 받을 수 있고 신고서에도 당당히 세금계산서 칸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매입세금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고요. 의제 매입은 당연히 구입 시점에 사용량을 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할 때 다 공제해준다. 요거 2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9번 부가세 신고 납부 환급에 관한 얘기고요. 우리는 예정 및 확정 신고 기간에 끝난 후에 20월 내에 해야 되고 일반 환급세액은 환급 대상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1기라면
1월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말까지의 매입시액 공제를 많은 거니까 예정대로 안 돼요. 이거는. 그죠? 정답은 됐고. 조기환급 매월, 매 2월마다 그죠? 조기환급 경과 후 25일 내에 하면 되겠고 확정기를 가감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80번 볼게요. 마지막인가요? 간이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이가세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사는 적용 못 받고 일반가세 될 수 있고 법정률 부가출의 10%를 곱하고 간이가세자는 부가세자 또는 사업자가 아니죠. 말도 안 되냐 그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무회계에 대한 공개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